자,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쏟아냈던 발언들을 이른바 해당 행위로 본 건데요. 이양희 윤리위원장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던 건가요? 그건 언론에도 많이들 쓰셨죠. 개국이 신분고 그 단어가 맞나요?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당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겁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우리도 뉴스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 상태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 더 중대한 징계라고 한다면, 중한 징계라고 한다면 제명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건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없도록 제명 수순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 패널들과 함께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점이 온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윤리의 규정을 보면 1차 징계보다 2차 징계에선 더 수위를 높여서 징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고, 사실상 이런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제명까지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아마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이 전례를 비추어보더라도 어떤 권력자를 향한 비판, 비난을 이렇게 윤리위에 회부하는 전례가 있었는지, 물론 국민의힘 소속 인사로서 국민들, 유권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레밍에 비유했을 때 당에서 징계를 한 전례는 있습니다. 이거는 유권자를 상대로 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어떤 대통령의 실정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것이 당내 민주주의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과정 중에 다소 어떤 언행이 거칠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거의 당에서 축출할 정도의 징계 사안으로 보는 거,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보실 국민들이 과연 계실지 의문입니다. 자, 윤리위 전체 회의는요, 당초 28일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올랐던 바로 어제 별도의 긴급 회의가 소집된 거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타이밍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앞서서 이 시점에 대해서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땐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28일이라고 운만 띄우다가 갑자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내일 연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일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자, 그런데요, 오늘 오전에 이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확인된 건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위원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몇 마디 주고받는 도중에 중징계를 언급하고요. 그리고 이 중징계 언급과 함께 제명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시나리오 그리고 예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제 윤리위가 긴급하게 개최되는 걸 보면서 이걸 긴급하게 개최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고, 그리고 왜 긴급 윤리위까지 개최를 해놓고 당일에 제명 결정을 안 하고 미뤘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 순방 중이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예언도 있었지만은 그와 별개로 이준석 대표를 제명해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기해 놓은 비대위에 대한 여러 가처분들에
에서 이준석 대표의 당사자 자격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 아니 그렇다면은 빨리 제명을 해야 이걸 가처분 사건에서 써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어제 제명을 당일 안 했지? 네. 라고 하는 의문을 저도 가졌었는데 네. 지금 이제 공개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윤리위원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어제 당일에 바로 결정을 하기보다는 경찰 조사 결과 뭔가 기소 여부가 드러난다면은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제명을 하겠다. 네.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게 지금 공개된 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제명은 기정사실인 거고 그 시점을 지금 경찰 수사 결과 이 성상납 의혹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시점을 맞춰서 제명을 하겠다 뭐 이런 해석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방금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인의 발언만을 이유로 특히 제명 같은 중징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유효성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어떤 제명을 위한 근거를 만들겠다. 지금 네. 그런 식의 태도로 지금 유상범 의원의 문자가 해석이 됩니다. 자, 일단 윤리위가 어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 이 시점 가지고 지금 말이 많았는데 자, 이 부분은 전격적인 결정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제 열리는 윤리위 그거 아셨어요? 미리?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공교롭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다른 점 있다면 이제 17일에 이제 경찰 출석하고 네. 그 후에 공교롭게도 또 윤리위를 열려고 결정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게 돼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가 개최된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제가 깜짝 놀라서 전혀 몰랐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가 경찰과 사전 교감을 다 해서 무슨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저는 그게 가능한 일일까 싶어요. 자, 윤리위의 이런 공교로운 타이밍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윤리위 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 윤리위의 일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그 어떤 외부의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꾸 이런저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분한테 누가 영향을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끼치려고 하면 당장 그분은 기자회견 여실 뿐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 측은요.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한다면 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양측의 법적인 공방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아니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 당원이 아닌데 어떻게 당원 당규의 개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아예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 자체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당원권까지 완전히 박탈하고 제명하면 법원으로서는 더더욱 이 당내 민주주의를 국민의힘 측에서 지키지 않았다고 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법원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를 제명하게 되고 어떠한 수의 어떤 윤리의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다투겠다는 뜻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계속해서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항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대방이 먼저 빌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인 어떤 절차에 호소하지 않는다면 무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배타적으로 본인을 축출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당연한 선택지를 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